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권철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연구 분야 그리고 제 연구실 고실내 모빌리티 제어 연구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제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기계항공공학부 학사를 마치고 이제 미국 퍼듀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 졸업 이후 이제 퍼듀대학교에서 같은 과에서 방문 조교수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현대자동차 자율주행개발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울산과학기술원 본 과에 조교수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 분야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이제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무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무인 이동체의 전반적인 이제 판단 제어 알고리즘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제 연구실의 이제 연구 꼭지들을 브로드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 연구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는 이제 대상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의 모델링 그리고 제어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제어 추정 계측 이런 것들의 이제 알고리즘 개발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복잡하진 않고 그냥 사이버라는 이제 컴퓨터, 온보드 컴퓨터 유닛들이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물리 시스템, 물리적 동적 거동이 있는 시스템이 합쳐져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장고라든지 보일러 같은 경우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렇다고 컴퓨터, 그냥 단순 랩탑들도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제 사이버 컴포넌트만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은 물리 컴포넌트만 이제 집약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우리 곁에서 잘 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들이 대부분이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는 주요 적용 도메인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자율비행 드론과 같은 것들이 이제 큰 범주에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내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물리적 거동으로 연결시키는 하드웨어 액추에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의 안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안 측면까지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율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이고, 이를 이제 하나의 요소 기술, 이제 작은 스케일의 요소 기술이 아니고 큰 전체에 통합된 제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그 전체 전주기적 개발과 통합까지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특히 적용 분야를 저는 모빌리티 솔루션에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연구실 이름이 고실내 모빌리티 제어 연구실입니다. 제어라는 키워드가 있고 모빌리티라는 적용 분야를 제가 한정해서 고실내성을 달성하는 연구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심 분야는 제가 이미 연구실에 워킹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고, 자율비행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좀 막연하지만 좀 모호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브로드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연구 시스템에는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발표에서도 플랫폼이란 말을 대단히 많이 언급할 텐데, 저는 이제 하나의 요소 기술보다는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저희 연구실 자체 IP가 아니더라도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모델들을 쓰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인테그레이션해서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든 자율비행이든 그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는데 제가 지금 연구실에 가장 힘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플랫폼 하면서 이제 안전성, 신뢰성을 고도화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찾아보고,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이제 발표 말미에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이제 세 번째 연구 꼭지는 이 발표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주 좀 브로드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들을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빌리티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발표의 시간상 이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사분면을 가질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그리고 자율비행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그 적용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분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자율주행, 자율비행 분야에 대해서도 플랫폼에 이제 집중된 이제 연구 성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의 주요 기술들에 대한 이제 제 연구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각각을 자율비행과 자율비행에 나눠서 발표하다 보니 네 가지 이제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제가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의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지는 이 차트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전체 플랫폼 아키텍처를 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프트웨어 한정으로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전체 차를 운용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는 2인승 소형 전기차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전체 풀스택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전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인지, 그리고 판단, 제어라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람으로 생각해도 인지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판단은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듈이고, 마지막으로 제어가 사람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실제 모터 구동과 같은 이제 액추에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아울러서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상품성을 좀 개선하는데 계속 매진하고 있고요. 크게 쓰는 센서는 뭐 요즘 너무 흔하게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뭐 라이다 센서, 그리고 뭐 GPS 센서, 그리고 뭐 카메라 센서, 그리고 뭐 요즘은 또 통신 장비들도 자동차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저희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은 판단하고, 어디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자동차, 주변 장애물, 주변 보행자들의 정보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주변 환경 정보들을 아울러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어느 경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생성하고 행동을 판단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판단 모듈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그 경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알고리즘 흐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의 이제 세부 모듈별로도 개발을 했고, 전체 통합을 해서 테스트도 하고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리얼 드라이빙을 할 수도 있고요. 리얼 드라이빙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자잘한 테스트들은 시뮬레이션에서 한정을 하려 하고요. 여기서도 오픈소스와 저희의 자체 솔루션을 적절히 혼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시나리오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환경 자체를 저희가 이제 유니스트 교내에 이제 맵을 직접 구축해서 그 맵 안에서 이제 테스트 해보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이게 산업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어떤 오퍼레이션 디자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제 ODD, 이제 실제 적용돼서 그게 운용되는 환경 자체만 정확하게 제공된다면은 저희가 그 환경을 잘 맵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안에서 테스트도 많이 해볼 것이고, 그리고 리얼 환경에서도 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차 테스트 베드도 마찬가지로 2인승 소형 전기차에 모든 이제 알고리즘과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다 얹어서 교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소위 말하는 이제 4단계, 3단계의 수준을 이제 운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플랫폼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RC카 이제 소형 테스트 베드도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타입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빠르게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RC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개발하고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고요. 스케일만 작아졌고, 이 스케일이 작아진 덕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적용 분야가 더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도 뭐 배달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장에서 쓰는 이제 물류 운송 로봇들도 이제 다 이런 작은 스케일, 스몰 스케일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들어가는 알고리즘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도 그걸 타겟으로 해서 지금 작은 소형 자동차도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플랫폼을 꾸며 놓았고요. 이미 꾸며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플랫폼 안에 요소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만 언급드리자면은, 일단은 맵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맵이 완전히 없어도 된다는 이제 사항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맵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맵을 이제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센서를 통해서 먼저 이제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슬램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맵을 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 자체가 여기 이제 저희 학교 유니스트 캠퍼스 지도를 이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맵 자체의 용량이 또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용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맵 자체를 아주 가볍게 작은 용량으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포맷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이 맵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경량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가 어디 있는가, 단순히 GPS 정도의 이제 활용이 아니고 그 맵의 정보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추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밀 추기, 그리고 다른 이제 한 꼭지는 인지, 그 주변 환경에 이제 맵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자동차라든지 주변의 다른 도로 구조물, 그리고 뭐 보행자나 자전거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인지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제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듈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짜야 되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전적 경로 계획은 소위 여러분들의 전화기에 있는 T맵이나 뭐 카카오맵 같이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라면 저기까지의 선을 하나 이어주는 거죠. 그 선을 이제 도로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는, 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최적화 알고리즘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전역 경로 생성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이 많은데, 신호등이 있을 수 있고 앞에 차가 밀려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뒤에서 차가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판단 계획도 이제 지역 경로 계획에서 다루고요. 하위 레벨에서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이제 플래닝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큰 줄기의 전역 경로 계획 사이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 좀 더 짧은 샘플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가야 하는 경로를 계속 지정해주고, 그래서 충돌 자체를 이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온 경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추정해야 되는지, 그 추정을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가속도 감속하고, 그러니까 액셀레이션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하는 이제 휠이 있고요. 그 세 가지만 이제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잘 조합해 주면 되는데, 자동차라는 그 동력학적 거동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동차 차량에 맞는 거동을 다 감안해서 이 경로를 잘 추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감속, 가속, 그리고 스티어링 커맨드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어 알고리즘들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담당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추후에도 제가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은, 차량의 안정성이라는 게 이제 뭐 미끄러져서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뒤집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동력학적 모델이 필요하고, 그 모델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강건한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성과라면 성과고, 이제 아직은 학교 레벨이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 RC카 플랫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회가 있습니다. 경주대회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경주대회고, 저희가 이제 그 세계 경주대회에 출전해서 3등까지 수상인데 4등을 했습니다. 4등을 해서 이제 좀 아쉽게 되었지만은, 최소한 저희가 진짜 풀스택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게 잘 돌아간다는 것을 어느
어느 정도 보여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이 RC카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신규 수업을 개설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RC카 기반의 뭔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기업체들과도 이제 이런 교육 후속 이제 AS적인 유저 매뉴얼적인 이제 측면에서도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차에서도 지금까지는 소형 2인승 전기차 기반으로 했지만은 현재 이제 양산차 기반 그 코나, 특히 지금 저희가 현재 코나 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코나를 가지고 산업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대학원 자율주행 자동차 경연대회에 지금 본선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 결선은 이제 오는 10월에 하게 될 텐데, 그 대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꼭지로는 이제 교내 과제의 일환으로서 이제 교내에 자율주행 셔틀을 지금 운행할 텐데, 그 셔틀이 이제 소위 요새 많이 뜨고 있는 키워드인 이제 Purpose Based Vehicle이라고 해서 이제 PBV, 현대자동차에서도 공표를 했죠. 아래 단에 이제 프레임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움직이고, 위에 단에 이제 바디 모듈은 이제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유니스트 특화 이제 PBV 셔틀 플랫폼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양산차 플랫폼을 이제 시차 플랫폼을 하나는 코나, 하나는 PVV 플랫폼으로 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지금 장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이었고요. 자율비행 드론의 플랫폼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멈추면 되는데,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추락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더 정확한, 더 안전한 제어 알고리즘, 판단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라는 큰 파이프라인은 자율주행과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드론의 그 자율 비행기의 그 동력학적 거동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정밀해져야 되고, 다른 센서 판단 알고리즘들도 훨씬 더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함께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도 훨씬 더 현실 물리 세계를 더 잘 반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내 비행 테스트 베드도 엄청나게 정밀한 이제 추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0. 몇 미리 단위의 이제 마이크로 미리 단위의 이제 추기 정확도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체를 개발했을 때 그 성능을 테스트하기 적합한 곳이고요. 그리고 뭐 아래에 있는 플로우 차트처럼 개발 과정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자체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잘 통합해가지고 비행 시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드린 대로 그 드론의 이제 동력학적 거동을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거동을 잘 이제 해석하고 이해했으면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이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오픈 소스 플랫폼 기반의 시뮬레이터가 있고, 뭐 또 인지 판단 제어, 통합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고,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제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실내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또 실시간으로 내부 컴퓨터로 모니터링 하지만은, 이 드론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외부 컴퓨터에서 드론의 상태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상 관제 시스템으로, 그리고 물리 엔진 기반의 가상 환경, 그리고 비행 실제 제어 PC까지 막 연결해 놓은 이제 하드웨어 인들룹 시뮬레이션 테스트 베드가 있고, 또 이게 잘 구성되면은 잘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 검증되면 실제 비행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이제 드론 기체도 이제 저희가 뭐 이것저것 센서도 많이 달아가지고 자율비행에 접합하도록 이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플랫폼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 성과가 있는데, 작년 이제 10월 달에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이제 ADD에서 주관해서 개최했던 이제 전장상에서 자율비행 기술 경진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통신 불가 사항에서 자율비행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통과해야 되고, 미로 같은 것 이제 지형도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과하는 와중에도 이제 그
비행 환경에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 목적이다 보니까 뭐 적군, 군복을 뭐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뭐 군견도 파악해야 되고, 뭐 총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그 환경 자체의 지도를 또 작성하고, 그리고 무사히 지도를 작성했으면 복귀하는 것까지. 그게 이제 모든 이제 경진대의 미션이었고, 이 기술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던 그런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제 큰 파이프라인을 다 자체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각각의 세부 기술이 이제 GPS 이제 없는 수신 불가 상황은 이제 동굴이나 터널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빌딩 상황에서도, 실내 빌딩 상황에서도 대단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 이제 드론을 어떤 적용 도메인으로 활용하고 싶은 산업체 분들이 있다면은 이 지금 GPS 수신 불가 상황에서의 위치 자세 추정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지 알고리즘에서도 뭔가 표적을 드론을 통해서 탐지하고, 특히 요즘은 이제 주요 이제 라지 스케일 인프라들이 뭐 달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파손 이런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에 드론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인스펙션하는, 점검하는 것들이 많이 흔해졌는데,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인지 알고리즘들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도 작성, 이거는 이제 드론이 이렇게 정찰한 곳에 대한 이제 지도를 이제 작성해 줘야 되고요. 이것도 지금 뭐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이 분야 자체, 이 연구 분야 자체가 지금 아주 큰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것들이 많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 드론에 이제 이런 세부 기술들을 어떻게 잘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개발되면은 쓸모가 많이, 산업체적으로도 쓸모가 많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판단 및 제어에서도 이제 복잡한 이제 실내 환경과 이제 장애물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이 해피 기동을 잘 하면서 최적의 비행 경로를 따라갈 것인가,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인지 모듈, 판단 모듈, 제어 모듈을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드론에 저희 연구실의 자체 솔루션, 자체 시스템, 아키텍처도 이렇게 이제 도식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자체 개발한 드론의 이제 실물입니다. 이 실물을 통해서 대회를 출전해서 아래 사진처럼 이제 3등에 수상했습니다. 1등은 이제 드론 회사라 가지고 너무 잘했고요. 2등이 이제 학교였고, 이제 저희도 3등이 학교에서 이제 3등을 수상했고, 몇 가지를 조금 어플리케이션에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대회 말고도 저희가 이제 이런 자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에서도 이 송전탑들의 이제 활선들을 이제 무인으로 순시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을 드론으로 하고 싶다는 이제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드론, 자율비행 드론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과제가 뭐 종료된 시점은 아니고요.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송전탑을 인지하고 송전탑 활선들, 철선 사이에 이제 전선들을 또 인지하고 그 전선을 점검할 수 있는 드론의 경로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경로를 따라 잘 가는 드론, 그 개발뿐만이 아니고 통합을 하고 테스트까지 하는 이제 자체 하나의 컴플리트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첫 번째로 하려면 결국은 또 매번 실제로 날릴 수 없으니 시뮬레이션 환경을 잘 구축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 오픈소스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에 뭐 송전탑도 세우고 철선도 만들고 이것저것 잘 꾸며가지고 실제 환경처럼 만들어서 개발한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GCS,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그 아래에서 드론은 날려져 있고 사용자가 드론의 상태, 그리고 드론으로부터 이제 취득되는 센서 정보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유저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상 관제 시스템으로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드론이 아주 정밀하게 날 필요는 없는데, 반드시 정밀할 곳은 이제 착륙할 때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업 과제 범위에 자동 착륙이 필요합니다. 자동 충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착륙 스테이션이 충전기라서 드론이 거기에 착륙을 하면은 자동 충전이 되는 것까지 이제 과제의 범위인데, 그러려면은 드론이 반드시 그 충전 스테이션에 잘 안착해야 되는데, 이 정밀도가 대단히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적절히 혼용해가지고 이제 반드시 어떤 바람 돌풍이 불어도 드론이 거기에 잘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착륙 알고리즘 자체도 이제 요소 기술로서 개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돌풍들이 이제 드론 비행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를 잘 뽑았다면은 그 경로를 잘 추종할 수 있는, 돌풍 상황에서도 잘 추종할 수 있는 경로 추종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자율비행 플랫폼에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저희 연구실 진행 과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하여서 이제 개발 진행하고 있는 이제 1인승 플라잉 모빌리티 자율비행 체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제어 알고리즘에 이제 집중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드론보다는 그 형태, 그리고 그 모양, 그리고 개념 설계부터가 이제 사람이 타고 다녀야 하는 이제 유인 비행체가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안정성과 그 확보해야 되는 이제 그 사양이 기존의 드론 자율비행체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비행체 자체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얼반 에어 모빌리티, 뭐 아니면 퍼스널 에어 비클 해서 UAM, PAB 같은 키워드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지금 이 플랫폼도 적용 분야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개발 중이고, 저희가 이제 그 자율주행 추세에 맞춰서 이제 자율비행 알고리즘도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체, 자율비행 자동차의 개발에 이제 지금 시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드론 개발이랑 이제 자율비행체 개발이랑 개발 과정은, 파이프라인은 비슷하지만 그 각각의 이제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제 기술의 난이도, 그리고 기술의 충족해야 될 안전성들이 이제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자체 1인승 플랫폼 플라잉 모빌리티의 이제 시스템, 전체 자율비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드론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더 잘 발전시키고 고도화시켜서 이제 유인이 탈 수 있는 유인 비행체의 자율비행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도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유인 비행체가 대단히 거대한 비행체이기 때문에 동력학적 거동에 대한 해석이 정말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비행체에서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비행 탑승자에게도 무리가 가는 고동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그 동력학적 거동을 다 해석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시뮬레이션을 그만큼 물리 환경을 잘 조성해서,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한 물리 환경을 조성하여서 저희가 기체 설계부터 그 기체가 가지는 물리적인 이제 특성까지 시뮬레이션에서 잘 반영하여 비행 시험을 시뮬레이션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비행 테스트도 하였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이랑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이제 수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율주행과 자율비행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개발 성과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각 꼭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그리고 그 키워드 자체는 안전입니다. 안전, 고신뢰, 모빌리티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자율주행과 자율비행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결국은 사고가 안 나야 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이미 뭐 테슬라나 뭐 우버 이런 데서 이제 대중매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무수히 많은 이제 사고 사례에 대한 이제 백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의 복잡성과 환경이 이제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엣지 시나리오까지 이제 커버함과 동시에 이제 저는 이제 차량 내부에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결함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대단히 이제 문제가 많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이지만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함에 있어서 차량 부품 고장까지, 내부적 결함까지 이제 결부가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 복잡성을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문제를 풀려고 요소 기술로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가지 꼭지, 차량 부품에 대한 고장,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그 돌발 변수까지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사고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고장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fail safe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맨 처음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발견하는 것에 있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장 자체를 발견하는 게 어떤 고장이 어떤 상황에 발생해서 어떤 사고를 낼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또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오래된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결함들 중에서 어떤 결함이 실제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차량 도메인 지식에 기반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가 됐고요. 50년 넘게 연구가 됐고, 그 연구가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이 이제 워낙 잘 발달해서 이제 다양한 고장을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에 주입해보고 그게 실제로 사고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모델 기반 분석법도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많이 성숙한 분야인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고장 분석법인데, 이게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고장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정말 실제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고장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추적을 저희가 일일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이제 사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AI, 인공지능이 그 일을 대신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사고가 치명적인 고장에 대한 분석과 도출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모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국한되진 않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연구 방법론은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통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치명적인 고장을 도출하고 그 고장에 대해서 안전 알고리즘을 fail safe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달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AI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의 고장 분석, 고장 대응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첫 번째 모듈은 고장 시나리오 발굴 AI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장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그 시뮬레이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작업 자체가 대단히 경우에 따라서는 몇 초, 수십 초, 특정 경우에서는 수십 분이 소요되는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이제 고장 상황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속 수십 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시간적으로 많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고장 시나리오 발굴 AI가 시뮬레이터 자체를 대체해서 특정 시나리오에서 특정 고장을 넣었을 때 이 고장이 사고와 치명적으로 연결된다는 거를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고서라도 주행 시나리오와 이 고장 상황은 이제 사고와 연결된다는 것을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장 모델을 분석하고,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고장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에 실제로 돌려야 됩니다. 사실은 학습을 위해서는 트레이닝, AI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또 생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만 가지의 이제 고장 판단을 위해서라도 선행적으로는 수천 가지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양한 고장 사례가 있고, 그 고장 사례에 맞물려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가 있고,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시뮬레이터에 넣어서 이것이 실제로 고장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하는 라벨링 데이터를 이제 실제 이제 그 인공지능 고장 시나리오 발굴 AI에 학습시키고, 그게 학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시뮬레이터를 돌리지 않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임의의 고장과 임의의 시나리오를 넣었을 때 이것이 사고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는 힘들고요. 여전히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고장 시나리오가 있고 수십만 가지의 이제 자율주행 운행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합해서 실제 이게 사고와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건 또
여전히 큰 일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일이고, 이것을 이제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고장 주입 인공지능, 고장 주입 AI를 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고장 시나리오와 운행 시나리오를 넣어보고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테스트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만한 주행 시나리오만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대신 이 고장 주입 AI가 고민해주고, 이를 위해서 또 소기의 트레이닝도 있겠지만은 이게 잘 트레이닝 된다면은 이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볼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시나리오만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사고가 있을 만한 치명적인 고장에 대해서만 사전적으로 테스트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듈은 이제 이런 이제 치명적인 고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장 상황에서, 모든 치명적인 고장 상황에서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사람이 대응 알고리즘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AI가 대신 이제 각각의 고장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도로 주행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프로토콜을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AI 모듈까지 세 단계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AI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고장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또 이제 핵심 기술 꼭지로서 이제 내부 고장 말고도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외부 환경이라 하면은 이제 전체 아키텍처를 조금은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하고 싶은 일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타이어가 노면과 이제 마찰력을 인해서 이제 자동차의 구동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구동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갈밭이든 진흙밭이든 눈길이든 빗길이든 구동력이 일정하지 않은 마찰력 안에서 경로 계획을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하고자 하는 게 안전보장 경로 계획 기법의 이제 핵심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지금까지 많이 연구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랫단에 이제 샤시 제어 컨트롤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다양한 이제 구동 알고리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찰력이 다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바퀴를 구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AI 이제 기반의 알고리즘도 섞고 또 한편으로는 경로 계획 자체를 이제 마찰력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모티베이션도 함께 생각을 해서 이제 불확실한 환경, 외부 환경이 있을 때 이제 이 차량의 동력 측정 모델을 잘 학습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경에 의한 차량 모델에 대한 영향성도 이제 맨 처음에 분석해야 되고, 이 영향성 자체가 수학적 모델로 완전히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뮬레이션으로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검증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이제 그 차량 모델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해결하고 그 데이터로 학습된 이제 그 차량 불확실성 모델에 대응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경로를 계획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계획한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안전제약 조건을 설정해서 그 경로 추종 제어기가 구동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제어기 설계까지 이제 다 함께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잘 구동하는지, 다양한 이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 이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착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은 기존의 이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저희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입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시차 기반으로는 수행하기가 아직은 조금 힘들고요. 지금 왜냐하면 다양한 이제 도로 주행 환경 자체를 모사하기도 해야 되고 이게 위험한 이제 거동도 좀 많이 해야 돼서 뭐 차량이 뒤집히는 수준의 거동도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 환경보다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검증을 먼저 하고 지금 활용성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비행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이제 고신뢰성, 안전성에 이제 방점을 둔 이제 핵심 기술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은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랑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고장, 자체 내부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서는 제가 함부로 AI 기반의 뭐 기술을 이제 먼저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과제와 연결된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행기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이 결함에 대한 고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수기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추적을 하고 이걸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이제 fault tree analysis나 아니면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같은 이제 분석 방법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드론에 대해서는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문서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이제 분석 분량 이런 표 같은 걸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분량적으로 한 100장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드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고장 사례와 고장 결함 위험성을 이제 다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대응 자체에서 한 가지 예가 이제 핵심 부품이 이제 특히 구동부가 있을 수 있는데 구동부에서 고장이 나면 드론이 추락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구동부 자체에서 드론이 일반적으로 쿼드롭터 기준은 4개가 있고 옥토콥터 기준은 8개의 모터가 있을 텐데 그 모터 중에 하나가 고장났을 때, 2개가 고장났을 때, 3개가 고장났을 때 각각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 대응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분석하고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개발한 것들이 실제로 비행 상황에서 그 고장이 났을 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에 대한 그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개발해두고 거기에 대한 대응 로직도 이제 이 고장이 났으면 이렇게 대응해라, 저 고장이 났으면 저렇게 대응해라라는 이제 대응 로직 자체가 이제 판단 로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제 코드화돼서 이제 엠베디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예시인데 구동부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쿼드로콥터 기준으로는 여기 보여지는 사진처럼 하나가 완전히 파손됐다면 이제 4개의 로터로 도는 게 아니고 3개의 로터로 도는데 이 3개의 로터 가지고 드론이 추락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이제 논문이 출판이 되었고요. 그 출판된 것들 중에서 이제 실제 실험까지 이제 대응해서 이제 검증된 것들이 많지가 않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실제 실험까지 이제 검증을 목표로 저희도 자체 이 대응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지금 일단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이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솔루션들을 여기 이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계략도와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시행했을 때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이제 표로 이제 만들어 두었고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그래프 선이 이제 저희 제한된 알고리즘을 썼을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빨간색은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극심한 채트링이 있으면서 드론이 추락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는 통합이고, 그 통합된 거를 이제 문서화, 사양화 잘 정리하고 시뮬레이션 테스트 베드에서도 통합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드론에서도 테스트를 통합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제 통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 하드웨어까지 다 연동해가지고 통합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실제 플라이트 테스트까지도 이제 저희가 고장을 모사해서 넣어서 실제 이 고장이 났을 때 실제로 이 드론이 제대로 고장에 대응해서 기존의 그 비상 대응 대책 프로토콜을 잘 발동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의 핵심 기술로서 또 하나가 상당히 이질적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원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제 전공 분야로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얘기인데, 자율비행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사이버 세큐리티라는 키워드가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이버 시스템, 단순 컴퓨터 해킹, 사이버 공격, 암호, 이게 한국말로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킹 프로토콜이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인트로전 디텍션이라든지 파이어워라든지 이런 해킹에 대응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기술이 대단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저는 다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뭔가 저반의 이제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사이버 시스템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물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사이버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있는 다이나믹스, 물리적 거동 자체가 이제
오작동을 일으켜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그 더 큰 인명 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례로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해킹을 당한다면 드론이 해킹당해서 끝이 아니고 해킹당한 드론이 어딘가로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갈 수도 있고 당장 추락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그 드론에 이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일부 데이터를 이제 그 해커가 또 취득할 수도 있는 거죠, 불법적으로. 그런 다양한 이제 사이버 공격,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제어 시스템적인 전체 사이버 물리 시스템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 드론 자율비행체의 계층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레이어를 일단 분석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론 안에 이제 또 시스템을 요소별로 이렇게 분석해서 각 요소별로 어떤 식의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 파트로 이제 나누어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거는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이제 측면인데 사이버 공격이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또 정량적으로 이제 사이버 공격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고장 자체를 실제로 모사해가지고 시뮬레이터에 넣어서 그 고장이 얼만큼 이제 치명적인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 자체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터 안에 넣어서 그 사이버 공격이 얼만큼 이제 치명적인가를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사이버 공격이 어느 시점에 어떤 모듈에 어떻게 적용되면은 정말 치명적인가를 이제 정량화해가지고 데이터화 시킬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의 이제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줄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이버 물리 환경에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그 보안성이 어떻게 달성돼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주기 때문에 이게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아주 큰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 현재 이제 뭔가 대응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이버 공격이 드론에 얼마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에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 연구 분야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제 뭐 핵심 요소 기술들은 각각이 이제 좀 너무 이제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적용 목적에 따라서 한계점도 명확하게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앞서서 발표드린 이제 그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비행 플랫폼은 제가 뭐 이거 전체를 전부 다 아우르는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이제 쉽사리 이제 얻을 수 있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성능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솔루션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이제 분야만 확실해진다면은 어디든지 이제 저희가 이 산업적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파급 효과는 충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성능과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보안 측면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자율 모빌리티 솔루션을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통합해서 아우르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것이 저희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